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본 주요 헬스케어 기업 5곳과 위탁개발 생산 계약을 체결합니다. 차세대 항암제 기술인 항체 약물 접합체 분야에서의 성과가 특히 주목됩니다. 한편 미국에 생산기지가 없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에 대응해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오업계에 출입하는 이소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본 시장 공략에 특히 집중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본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이 위탁개발 생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세계 3위 규모인 일본 제약 시장은 의약품 개발 측면에서는 높은 기술력을 가졌지만 그에 비해 대량 생산 능력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본 CDMO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17조 5천억 원을 기록했고 오는 2030년에는 약 27조 7천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맞춰서 삼성바이오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바이오재팬에 참가해서 일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 초 일본 도쿄에 영업사무소를 개소한 것도 현지에서 고객사를 집중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고요. 현재 일본에서 매출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10위권인 제약사 중 10개 중에 4곳을 이미 고객사로 확보한 삼성바이오는 연내 1곳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졸림 대표는 이번 행사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고객사 1곳과 계약 막바지 논의 단계라며 글로벌 CDMO 경쟁력을 기반으로 일본 수주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 ADC 관련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업들과 협력이 좀 기대가 되나요? 이 기대 봄직만 한 게요. 일본에는 이 다이이치 산교와 다케다 제약 등 일찍이 이 ADC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전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이 ADC 치료제 엔허투 잘 알려졌죠. 이것 또한 다이이치 산교의 제품이기도 합니다. 삼성바이오는 커지는 ADC 시장에 대비해서 이 기존에 주력했던 위탁 생산을 넘어 위탁 개발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현재 일본 아스텔라스, 오노약품 등이 이 신규 ADC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이들과의 협력 가능성도 높게 점쳐집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ADC 전용 생산 시설을 가동하고 파트너사들과 협력해서 ADC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졸림 대표는 올해 3월 ADC 전용 생산 시설 가동을 시작하고 글로벌 대형 제약사를 포함한 여러 고객사들과 수주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오는 2027년 1분기까지 ADC 완제품 전용 라인도 구축을 해서 개발부터 상업 생산까지 모든 공정을 소화해 로슈 등 이 CDMO 경쟁사들과의 차별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의약품 관세는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했다가 지금 현재 잠정 연기된 상태죠? 맞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미국 생산 거점 확보에 나선다. 검토를 좀 하고 나섰다고요? 네, 지금까지는 좀 보류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행사에서 졸림 대표가 신규 공장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기존 공장을 인수하는 방안 이제 2개 중에 좀 한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현지에서 생산할 경우에 높은 인건비 등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 공정 측면에서 더 저렴하게 고도화할 수 있는 자동화나 이런 방안을 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는 매년 늘어나는 수주를 바탕으로 국내 1공장부터 4공장까지 모두 100% 가동되고 있는데요. 5공장 또한 2028년에 풀가동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6공장 착공 시기도 연내 확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본 고객사 확대 소식 들어봤습니다. 이서우 기자였습니다.